예제들 1번부터 3번 봐보자. 1번은 남자가 6명, 여자가 4명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4명의 위원을 뽑으려고 그래. 남자가 6명, 여자가 4명이 있어. 근데 괄호 1번은 남자 2명, 여자 2명을 뽑으려고. 그럼 남자 2명은 이 6명 중에서 뽑으면 되고 여자 2명은 4명 중에서 뽑으면 되니까 6C2, 4C2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면 곱해준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럼 6C2는 그 값이 어떻게 되느냐? 4C2는 이렇게 약분을 했을 때 15가 되고 이렇게 약분을 했을 때 6이 되니까 90. 이제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해 나가면 돼. 자, 그럼 이제 괄호 2번. 괄호 2번은 적어도 한 명이 여자. 적어도 한 명이 여자면은 여자가 한 명일 수도 있고 2명일 수도 있고 3명일 수도 있고 4명일 수도 있고 케이스가 많지. 그래서 이거는 거꾸로 세는 거.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에서 여자가 0명인 경우 이거를 빼는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어. 그럼 전체 사건이라는 것은 무슨 사건이야? 10명 중에서 4명을 고르는 거지. 10명 중에서 4명.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10 컨비네이션 4. 근데 그 중에 여자는 빵명, 그 4명이 전부 남자여야 돼. 그러니까 이 4명이 남자 6명 중에서 고른 것이어야 된다. 6, C, 4를 뺀다. 자, 이걸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 C4는 그대로 놔두는데 6C4는 4에다가 2를 더하면 6이니까 6C2로 바꿔서 계산을 하는 게 더 간편하겠지. 그래서 마무리 해보면 돼. 자, 그 다음에 3번. 남자 1명, 여자 1명. 반드시 포함. 총 4명을 뽑는 건데 남자가 0, 여자가 넷, 남자가 하나, 여자가 셋, 둘, 셋, 하나, 넷, 빵. 그 중에서 남자 1명, 여자 1명은 반드시 포함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계산을 해달라, 그런 뜻인 거야.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직접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거꾸로 아닌 것들을 세 가지고 전체에서 빼는 방법도 있고, 그제? 그래서 이번에는 두 가지를 다 써볼게요. 첫 번째는 여기를 직접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남자 6명 중에 1명, 여자 4명 중에 3명 뽑는 경우, 남자 6명 중에 2명, 여자 4명 중에 2명을 뽑는 경우, 남자 6명 중에 3명, 여자 4명 중에 1명을 뽑는다.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겠고, 두 번째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여자만 4명을 뽑아. 4, C, 4. 남자만 4명을 뽑아. 6, C, 4.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몇 명 중에서 몇 명을 고른다. 그런 계산을 이용해서 이제 조건에 맞는 답들을 구하는 거 설명을 한 거다. 그럼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창의하고 경도. 거기다가 4명이 더 있어.
그래서 전체 6명이 있는 중이거든. 전체 6명. 근데 괄호 1번을 보면은 창의와 경도를 모두 뽑는데, 그러니까 6명 중에서 3명을 뽑는 중인데 그 3명 안에 창의하고 경도는 들어가 있어. 그럼 실질적으로는 4명 중에서 1명만 골라주면 되겠다. 그래서 괄호 1번은 4 컨비네이션 1 이거를 계산해 주면 돼. 자, 두 번째는 창의와 경도 중 1명만 뽑아. 그러니까 3명을 뽑는 건데 창의를 뽑든지 경도를 뽑든지. 그럼 남은 2명은 4명 중에서만 2명을 뽑아야 돼. 창의가 뽑혔을 때는 경도를 또 뽑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의 경우의 수가 4C2. 근데 창의를 뽑았을 때 경도를 뽑았을 때도 동일한 거니까 여기에다가 2를 곱해서 계산을 마무리하면 되겠어. 자, 그럼 괄호 3번은 창의하고 경도가 모두 뽑히지 않는다. 그럼 이 3명을 전부 4명 중에서만 3명을 뽑는다. 그런 뜻이지? 그래서 이번에는 4C3, 즉 4C1 이렇게 계산해 주면 돼요. 상윤이 또 엎드려서 저 게임하고 있네, 저놈. 그럼 뭐 하고 있냐? 너 우리 수리학당 책상의 비밀을 모르는구나. 앞에서 보면 거기 뚫려 있어. 다 보여.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건 아닌데 다 보여 임마 자식아. 자, 그 다음에 5번. 자, 5번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괄호 1번 12개 프로축구팀이 다른 모든 팀과 각각 3번씩 경기를 치른다. 12팀이 있어. 근데 3번씩. 이거는 아까 우리가 개념 공부할 때 악수하는 횟수랑 비슷해. 12팀이서 리그전을 하게 되면은 12 컨비네이션이 게임 경기 수가 이렇게 나오게 돼. 그지? 한 경기를 할 때는 2팀이 필요하니까. 근데 한 팀과 3번씩을 한다니까 여기다가 3만 이렇게 곱해주면 돼. 알겠어? 그 다음에 괄호 2번. 회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N명이라고 합시다. 근데 악수를 한 횟수가 1275회 이렇게 나오더래. 그럼 몇 명이 있는 거냐? 그건데 이제 N 컨비네이션 2가 1, 2, 7, 5가 된다. 이거를 계산하라는 뜻인 거지? 그럼 2 곱하기 1분의 n 곱하기 n-1이 1, 2, 7, 5인 것이다. n 곱하기 n-1이 2를 곱하면 어떻게 되냐? 2, 5, 10, 2, 7, 14, 2, 4 2550이 되네. 그러면 연속하는 자연수를 곱해서 2550이 된다. 아이고야, 소인수분해를 먼저 해보자. 10 하면은 255, 5 하면은 51, 3, 17. 그러니까 소인수분해를 해보면은 2, 3, 5의 제곱, 17. 이런 식으로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연속하는 두 수가 되겠냐? 한 번만 더 얘기해 볼래? 이렇게 쉬운 게, 아이씨. 그럼 n은 51이 되겠다. n은 51. 여기에, 계산을 하면 1분의 4. 그냥 이렇게 되는데?
그럼 5번 문제까지는 되겠어? 자, 그럼 이제 7번 문제를 봅시다. 여섯 개의 숫자가 있다. 그래서 자연수,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이렇게 되게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으래. 그럼 여기가 등호가 들어있는 부분을 나눠서 계산을 하자. 그러니까 등호가 없는 경우의 수랑 등호인 경우의 수,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따로 구한 다음에 더해주면 되겠어. 자, 그럼 A, B, C를 이렇게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 자, 보세요. 일단은 여기 있는 6개의 숫자 중에서 3개를 골라야 되겠어. 그지? 그래서 3개를 1, 2, 3을 골랐다고 하자. 1, 2, 3을 골랐어. 그러면 1, 2, 3을 A, B, C에 대응하는 방법은 몇 가지냐? 3개를 3개에다 배치하면 3팩토리얼? 근데 그게 아니지. 왜냐면 부등식을 만족해야 되니까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그러니까 6개에서 3개를 골라놓고 나서 얘네들을 어떻게 배열하지 했는데, 배열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 그냥 6시 3이 답이다, 그 말이야. 오케이? 그럼 이렇게 등호가 들어있는 경우는 어때? A하고 B는 어차피 같은 숫자니까 여기 있는 6개의 숫자 중에 2개를 먼저 골라보자. 2개. 그래서 1하고 2를 고른다고 하자. 그럼 1하고 2를 여기다 배열하는 방법은 1, 2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대응시키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결국은 6시 3과 6시 2를 그냥 더해주면 끝이었던 것이야. 알겠어? 그래서 7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3개를 고르자. 그 대신 배열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이렇게 서로 분리해 놓고 생각을 하면 그 결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 이제 9번 문제를 볼까? 두 수의 합이 3의 배수. 자, 이때는 먼저 수들 분류를 하자. 분류. 그러니까 3K 플러스 1, 3K 플러스 2, 3K 이렇게 말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수들,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 수들,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들, 그런 뜻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3개의 무리들로 우선 분류를 할 수가 있겠어. 그렇게 하면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정리하기가 쉽다. 첫 번째는 3의 배수인 것과 3의 배수인 거를 더하겠다. 그런 경우. 그럼 그 결과가 3의 배수가 되지. 근데 하나 더 있는 건 어떤 거야?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거랑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 거를 더해도 3의 배수가 되겠죠. 자, 그럼 계산해 보자. 이거는 3의 배수인 것만 2개를 고르면 돼. 5개 중에서 2개를 고른다. 근데 이거는 어때?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것 5개 중에 하나를 고르고, 또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 것 5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곱한다. 그렇게 마무리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더해서 3의 배수가 된다 그러면 그 순서쌍을 다 일일이 적는다는 거는 상당히 무리스럽지. 그래서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인수, 1인수, 2인수로 분류를 해놓고서 생각해보자 그 말이야. 자, 이번에는 11번. 먼저 괄호 1번 조건을 보면은 집합 A하고 집합 B가 A가 B에 포함되게 한대.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은 이런 식으로 생긴 걸 그려보면 되겠어. 그치? A가 B에 포함되니까. 그럼 집합 A, B의 순서쌍은 일일이 집합들을 구해가지고 순서쌍을 세보겠다. 잘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원소들한테 물어봐. 원소들아, 지금 니네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이 3개씩이 있단다. 어디로 들어갈래? 그렇게 물어보면은 경우의 수를 세는 게 편리해져. 원소들을 다 일일이 여기다가 적어보는 것보다는 원소들한테 선택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란 얘기야. 근데 그 선택권은 몇 개씩 있어? 3개씩. 방이 3개니까. 그러면은 1이라는 원소도 3가지, 2도 3가지, 모든 원소가 3가지씩의 선택권이 있으니까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3의 5제곱계가 되는 거야. 그럼 그게 바로 집합의 순서쌍의 개수랑 매치가 되겠지. 1대1로. 그래서 원소들한테 물어보자. 자, 그럼 이 원리를 괄호 2번에 적용해 보면 됩니다. 괄호 2번은 조건이 A 교집합 B의 원소가 2개가 돼야 된다. 이 조건이 있어. 주어진 조건을 먼저 만족시켜 줘야 된다. 그래서 교집합에 들어가게 될 원소 2개를 먼저 골라줘야 되겠어. 그거는 5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 사건이 되는 거지. 그래서 5, C, 2 이거를 먼저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뭐 1하고 2가 교집합의 원소로 들어가게 됐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나머지 원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야. 이때 바로 1번에서 했던 것처럼 하면 돼. 이제는 들어갈 수 있는 방이 몇 개가 남은 거니? 이 교집합은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돼. 그지? 그러니까 여기 방, 여기 해가지고 3개 중에서 고르면 돼. 그래서 3, 3개 중에서 골라. 4, 3개 중에서. 5, 3개 중에서. 결국엔 5C2하고 3의 3제곱을 곱하면 계산이 됐던 거야. 그러니까 집합에서 경우의 수를 세는 거는 기본 원리가 괄호 1번처럼 되면 돼. 방을 선택한다. 그래서 이제 컨비네이션은 여기에서 원소 2개 고르는 데 사용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13번을 보자.
이렇게 점들이 찍혀 있는데 정사각형 모양으로 찍혀 있는 상태야. 정사각형. 그럼 여기서 직선의 개수를 구한다. 우선 기본적으로 12 컨비네이션 2는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직선 하나를 만들려면 점이 2개가 필요하니까. 근데 여기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어. 뭐냐면은 점 3개가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점이 3개가 같은 직선 위에 있는 상태인 거지. 그럼 이런 경우는 직선 몇 개를 만들 수 있는 거니? 점이 3개니까 3 컨비네이션 2개 아니지? 그게 아니라 그냥 1개일 뿐이지? 자, 점에다가 문자를 부여해 가지고 나는 A하고 B를 선택했어. 나는 A하고 C 또는 B하고 C를 선택했어. 그러니까 직선은 3개야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선분은 3개가 될 수 있어. 선분은. 근데 직선이라는 것은 무한 확장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A하고 B를 뽑든 A하고 C를 뽑든 B하고 C를 뽑든 직선은 1개란 말이야. 1개. 알겠니? 그러면은 점 4개가 한 직선 위에 있는 경우도 있죠. 점 4개가. 그럼 이거를 4 컨비네이션 2개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것도 직선은 1개야. 1개. 오케이? 자, 여기 있는 그림을 보면 있잖아. 한 직선 위에 점이 3개인 경우가 있어. 한 직선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이 있단 말이야. 8번이. 8번이. 그래서 이거 계산은 이렇게 한다. 3C2를 빼는 대신에 1을 한번 다시 빼줘. 다시. 자, 이거 조금 헷갈릴 거예요. 전체 12C2가 있는데 이 중에서 3C2를 빼줘. 그 대신 1을 더해주란 말이야. 근데 그게 몇 번이 있는 거야? 8번이 있는 거야. 8번. 그래서 여기다가 8을 곱해줘. 근데 한 직선 위에 점이 한 직선 위에 점이 4개 있는 경우도 있어. 태양아. 하나, 둘, 셋. 그럼 이때는 4 컨비네이션 2를 빼주는 대신에 1을 더해줘야 돼. 이거를 빼고 1을 더해줘. 그거는 3번이 있는 거야. 3번이. 그래서 여기 있는 식이 생긴 거는 좀 어색하게 생겼는데 그 의미를 잘 새겨볼 수 있도록 해봐. 한 직선 위에 점이 3개 이상 있다. 한 직선 위에 점이 4개 이상 있다. 그러면 저런 계산의 조작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괄호 2번 삼각형의 개수를 생각해 보자. 우선은 12 컨비네이션 3 이렇게 시작을 하면 돼. 근데 그 중에서 한 직선 위에 점이 3개가 있는 경우는 삼각형은 안 만들어지지? 그래서 3C3 이걸 8번을 빼고 4C3 이거는 3번을 빼주기만 하면 되겠어. 직선에서는 다시 1씩 더해줘야 되는데, 그지? 근데 삼각형은 그냥 빼면 그만이야. 안 만들어지니까.
자, 이번에는 15번을 봅시다. 이렇게 이제, 아이고, 내가 점을 너무 많이 찍었네. 10개만 찍으면 되는데. 자, 10개가 있을 때 괄호 1번 삼각형의 개수. 이거는 10 컨비네이션 3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직각 삼각형의 개수. 직각 삼각형. 원이 있는데 직각 삼각형 하면은 너네 요즘 3학년 2학기 건 잘 안 하고 있나? 지름을 하나 그려, 지름. 그리고서는 나머지 한 점을 어디다가 찍든지 간에 항상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져. 그지? 그래서 여기서 직각삼각형 개수를 셀 때도 지름의 경우의 수를 먼저 생각하자. 지름. 그럼 점이 10개가 있어. 서로 다른 지름은 몇 개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어. 그지? 그래서 지름 하나를 이렇게 선택을 하자. 그럼 나머지 점이 하나 더 필요한데, 나머지 점은 몇 개 중에서 고르면 되겠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중에서 고르면은 직각삼각형의 개수가 돼. 맞니? 먼저 지름을 하나 정해. 그 상태에서 나머지 점 하나를 뭘 뽑든지 항상 직각삼각형이 되니까. 그치? 자, 그 다음은 3번. 3번은 둔각삼각형의 개수. 둔각삼각형의 개수는 많이 어려워. 이거는 웬만한 고등학생들도 잘 모르고 있는 내용이야. 둔각삼각형의 개수. 자, 선생님 설명을 잘 들어라. 이거는 좀 어렵다. 둔각삼각형이라는 거는 각 하나가 90도보다 커야 되잖아. 그래서 일단은 점을 하나 골라. 점을 하나 골라놓고서는 왼쪽이 됐던 오른쪽이 됐던 한쪽으로만 나머지 점 2개를 선택할 수 있는 후보자들을 골라. 여기는 안 골라. 왜냐면은 이 점이랑 이 점을 이으면은 무슨 삼각형이 돼? 그래, 직각. 그럼 얘랑 이으면 예각이 되잖아. 그러니까 한 점을 정해놨다면은 나머지 2개는 이쪽에서만 고르면 돼. 근데 이쪽도 세고 이쪽도 세면 너무 혼란해져. 나중에는 중복되는 게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한쪽으로만. 한번 실험을 해보자. 자, 왼쪽에서는 이걸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걸 기준으로 해보자. 그래 놓고서 이쪽으로 가면 안 돼. 한번 이걸 정했으면은 이번에도 여기서 말이야, 여기서.
그래서 삼각형을 만들어 보면은 어떤 식으로 만들더라도 중복되는 경우가 안 생겨. 그치? 그래서 점 하나를 정하는 방법은 몇 가지니? 10가지가 돼, 10가지. 꼭지점이 10개니까. 거기다가 나머지 점 2개를 고르는 방법은 몇 개 중에서 2개니? 4개 중에서 2개. 그러면은 둔각삼각형의 개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삼각형의 개수는 3, 2, 1, 10, 9, 8.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3이 되고 이렇게 해서 4가 되니까 120개. 직각삼각형의 개수는 40개. 둔각삼각형의 개수는 60개. 이렇단 말이야. 자, 그럼 거기다가 하나 더 추가하자. 예각삼각형의 개수는 몇 개일까? 직각삼각형은 지름을 먼저 하나 골랐고 둔각삼각형은 점을 하나 고른 다음에 이렇게 했잖아. 그럼 예각삼각형을 세는 방법은 뭐냐면은 괄호 1번에서 괄호 2번하고 괄호 3번을 빼주면 돼. 알겠어? 그러니까 고약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 여기서 예각삼각형의 개수를 세어라 이렇게. 그러면 직각과 둔각을 셀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각삼각형의 개수를 셀 때는 괄호 1번 계산해서 2번과 3번의 합을 뺀다. 여기까지는 메모를 해두는 게 좋겠다. 아니, 성윤이 왜 또 엎어져 자고 있어? 어? 성윤아, 너 인마 그렇게 자고 있다가 꿀밤 한 대 맞으면 얼마나 아픈데? 너 안 맞아봤지? 저 엎어져 있다가 꿀밤 맞아가지고 병원에 응급실에 간 사람이 한 30명 넘어, 최근에. 그 다음에 17번 재밌는 문제가 나오네. 선생님이 그림을 좀 정확하게 못 그린 것 같은데 간격이 전부 똑같아. 지금 간격이 전부 똑같아. 그래서 가로로 되어 있는 거는 몇 개냐? 5개. 이렇게 비스듬하게 되어 있는 거는 6개가 되겠어.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개수는 가로 5개 중에 2개를 고르면서 빗변 6개 중에 2개를 고른다. 이건 아까 설명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제 문제는 마름모는 어떻게 되냐? 마름모. 이 마름모의 개수를 세는 방법까지 설명을 하겠다. 자, 일단 여기에 있는 마름모는 그 크기의 종류라는 게 이렇게 돼 있어. 이쪽에다가 그려볼까? 이렇게 한 칸으로만 되어 있는 마름모, 그리고 2칸씩으로 되어 있는 마름모, 세 칸씩으로 되어 있는 마름모. 근데 4칸짜리 마름모까지 있겠다. 4칸짜리. 그럼 이것들을 세는 방법이 뭐냐면, 자, 이거부터 봐봐. 하나, 둘, 셋, 4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고,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면 돼.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거는 4개 중에서 하나, 5개 중에서 하나니까 20개를 만들 수가 있어. 자, 그럼 이번에는
한 변의 길이가 이 2칸짜리는 왜? 힘들어요. 아, 힘들어. 아, 근데 날 무섭게 해. 왜? 힘들면은 좀 이렇게 움직여도 되고 좀 일어나서 뒤에서 이렇게 좀 편하게 움직이면서 해도 너무 이렇게 앉아 있어서 더 힘든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좀 이렇게 힘든데요. 알았어. 릴렉스. 이제 끝날 시간 됐고, 그 고통을 좀 이해는 해. 뭐냐면 이 수학이라는 게 앉아서 설명 듣는 게 얼마나 지루하냐. 근데 이제 좀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좀만 참아 임마, 자샤. 자, 이번에 이제 2칸짜리 세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말이야.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이번에는 3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자, 그럼 칸의 개수가 하나 더 커지면 어떻게 되니? 4 곱하기 5, 3 곱하기 4가 이제는 2 곱하기 3이 되는 거지? 그래, 마지막 이건 어때? 1 곱하기 2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마름모의 개수를 세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사각형을 세는 거랑 연결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때 가면은 시그마라는 거 결합이 되고, 수능에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 이 세는 방법이. 그래, 그럼 여기까지 설명을 마쳤으니까, 남은 문제들, 원래 숙제로 내주고 검사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수업 마지막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강의 영상을 예제까지는 올리고, 남은 문제들은 안 올리고 있어서, 해설지 보고 공부해봐. 그러다가, 궁금한 게 생기면, 담임 선생님들한테 물어봐. 그래, 2주 동안 이렇게 아침마다 와서 공부하느라고 수고했고, 이번에 특강 들으면서 100% 다 소화를 못했다 하더라도 첫 발걸음이 중요한 거잖아. 거기에 의미가 있지. 그래서 나중에 또 수상, 수화 계속 반복해서 공부할 때 하나의 이렇게 디딤돌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아. 아무튼 수고했고 점심 많이 먹어라. 끝.